자, 여러분들 활동 우수는 면접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망설이는 학생분들 많죠. 근데 이 활동 우수는요, 1차 합격 4배수 안에만 여러분들이 들게 된다면 그냥 최종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입시 전략의 기준 대체원 대표 김민성입니다. 자, 2026 올해 입시에서 연세대랑 고려대 모두 바뀐 사항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내신 컷을 보고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선택하시죠? 하지만 대학의 선발 방법이 바뀌었을 때 작년 내신 컷을 그대로 믿으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 고려대의 입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나에게 유리한 대학과 전략은 무엇인지 또 올해 합격 예측 내신은 과연 몇 등급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 연세대부터 보면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자유진리학부라는 무전공이 신설됐다라는 것이죠. 무려 264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학과별로 모집을 했는데 자유진리학부는 무전공학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과 모집이랑 학부 모집 중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뭐를 더 선호할까요? 학부 모집이 대학 입장에서는 개꿀입니다. 자, 왜냐? 학과 모집은 애초에 학과별로 소수 인원들을 가지고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을 선발해요. 근데 12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4대 1이라고 치고 추가 합격이 한 바퀴가 돌았다고 한다면 어쨌든 6명까지는 합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명의 지원자 중에서 이 6등까지를 무조건 선발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 4등부터 6등까지 해당하는 애들이 수준 미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6등까지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대학은 당연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싶겠죠. 학부 모집에서는 대학이 원하는 대로 우수한 애들만 골라서 뽑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대학이 선호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학부 모집 같은 경우에는 뽑는 모집 인원은 많지만 경쟁률도 보통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원자 풀이 많죠. 또 각자 다른 전공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한데 모여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애들만 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혹시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행정학과에서 소수로 뽑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준 미달인 애들도 뽑을 수 있겠지만 계열 모집에서는 어떻죠? 올해 행정학과를 지원하는 애들 중에서는 아주 우수한 애가 없네? 그러면 오케이. 올해는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아이들, 자, 무전공학부를 지원했지만 생기부가 경영학과로 맞춰진 아이들이 훨씬 더 우수하다 그러면은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애들로만 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혹시 이해 안 되셨으면 한 번 더 돌려보시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무전공학부의 경쟁률은 올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정답은요.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입결도 높을 거예요. 자, 요거는 과거의 다른 대학 사례를 보면 한번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가 무려 40명 선발했거든요. 이 학과 말고는 거의 4명, 5명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이 무전공학부는 몇 명 선발했다고요? 무려 40명, 거의 10배 정도 선발을 했죠. 그런데 경쟁률 순위는 어땠냐? 네, 여기 보시면 3등이었습니다. 입결도 꽤 높은 편이었어요. 자, 그리고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자율전공학부 서울이 뽑는 모집 인원은 49명으로 굉장히 많은데 경쟁률이 5위였고요. 근데 참고로 이 1등, 2등 중국어학과랑 인공지능학과는 국제캠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캠끼리만 보면은 여기도 경쟁률이 총 3등이었습니다. 입결도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무전공학부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자신의 심리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 이 교과 전형은 보통 학생들이 혹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 커트라인보다 내가 낮아버리면 그냥 역전 기회 없이 바로 탈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모집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수가 적을 테니까 웬만하면 무전공학부를 쓰고 싶다라는 심리가 생겨요.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여러분들도 무전공학부가 오히려 쉬울 것 같아서 넣고 싶다라는 심리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연세대학교 교과 학추 전형의 입결은 올해 전체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고요? 일단 올해 재학생 인원 자체가 4만 명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입결이 높아진다. 물론 이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는 수능에서 N수생이 잘 봅니까? 재학생이 더 잘 봅니까? 그렇죠? N수생이 더 잘 보고 재학생 애들은 수능을 잘 못 보죠. 예. 자, 그러면 N수생 대비 재학생의 비율이 이렇게 많아지면 수능을 못 보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1등급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등급은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도 입결이 올라갈 거다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연세대학교 교과 학추 입결이 올라갈 거지만 입결이 낮아질 학과를 골라가지고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한번 집중하셔야겠죠. 자, 그 꿀팁이 뭐냐면 인원이 오히려 많이 빠진 그런 개별 학과를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자, 올해 연세대 학추 이 모집 인원의 변동인데요. 이렇게 표를 쭉 보시면 진리자유학부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존 학과들의 인원들은 조금씩 줄었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아주 크게 줄어든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거나 혹은 조금 줄어든 거를 쓰고 싶으시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오히려 많이 줄어든 걸 넣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면 모집 인원이 별로 안 줄였으면요, 그 경쟁자들이 무전공 말고 그냥 이쪽을 지원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경쟁률이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치열할 수 있는데, 하지만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으면 어떨까요? 무섭죠?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고, 자,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교과 전형에서 입결이 떨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무전공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특징을 갖고 있는 개별 학과의 모집 단위를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달드리고, 여기 참고로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 표에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진리자유학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원해서 합격하고 입학하였을 때 전공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 삼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활동 후 수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활동 후 수형에서는 진리자유학부 인문으로는 24명 선발하고 자연으로는 27명 선발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학과들의 모집 인원들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곳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뭐 경영학과가 47명에서 38명으로 9명 줄고 좀 많이 줄었죠. 그리고 경제학부 1명 줄고, 영어영문학과 1명 줄고, 국어국문학과 1명 줄고, 전기전자공학부 3명 줄고, 첨단컴퓨팅 1명, 기계공학부 1명, 생화학과 1명 이렇게 좀 줄었거든요. 다른 곳들은 그냥 전년도와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무전공보다 그냥 경영학과로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요, 경영학과로 생기부를 맞춘 학생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경영학과 모집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네? 그러면 무전공학부를 넣고 싶어서 거길로 갈 거 아닙니까? 자, 이래서 경영학과 지원율이 좀 소폭 줄어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학과를 넣는 아이들의 생기부 수준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경영학과 생기부 잘 챙긴 애들은 무전공 가도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뭐 지가 경영학과를 희망한다는 것 자체로 문과 지원자들 중에서 지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영학과에서도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무전공에서도 어차피 무전공 가면 경영학과 말고 다른 나보다 뭐 이렇게 좀 질 낮은 그런 학과들을 지원하는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거니까 나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경영학과로 지원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영학과 말고 다른 학과들의 질이 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의 그런 그 심리를 예측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이 무전공 학부인 진리자유학부의 합격을 위한 조건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무전공 학부를 활동 후수로 써야 되는데, 아니 무전공 학부인데 대체 생기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론 무전공학부지만
이 나의 생기부에서 보이는 나의 희망 전공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나의 희망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기부 보니까는 죄다 그 영어 영문학과 가고 싶다고 써놨는데 영어 성적이 3등급이야. 안 좋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 안 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특의 구체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세특이 좋은 거냐 설명하면은 지금 30분 더 써야 돼가지고 요거는 일단 예시로 이렇게 사진 띄워 드릴 테니까 C, B, A 등급 각각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를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영상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본인이 이과 학생일 경우에는 무조건 과탐 원 과목을 물화생지죠. 3과목 이상 선택을 해야 되고 2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경쟁력이 좀 매우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문과 학생이라면 이제 사탐 선택할 때 최소 5개 이상은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다. 뭐 4개여도 뭐 붙기는 해요, 문과는. 자, 자유진리학부 관련된 얘기가 뭐 이 양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두 번째의 그 연세대 특징인데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학과라는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추천형으로 4명, 활동 수형 7명 뭐 등등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저는 여기 지원하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 왜냐? 입결이 대폭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영상이 아마 성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라는 곳이 연세대에서 똑같이 이제 신설이 되었었거든요. 네, 거의 비슷해요. 뭔가 학과의 성격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성독캠이라는 것도 비슷하고 엄청 비슷하거든요. 여기 그러면 작년에 입결 어땠을까요? 네, 표를 한번 쭉 보죠. 네, 지능형 반도체 전공 어디 있습니까? 저 아래 35위에 있습니다. 35위. 미쳤죠? 그 35위 밑에 있는 학과들은 거의 다 문과 중에서도 이제 좀 입결 낮은 데거든요. 뭐야, 그럼 거의 최하 등급이네요. 자, 왜 이럴까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여기 일단 성독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설이기 때문에 뭔가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입결이 높을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심리적 불안감이 든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든다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집 인원이 적은 불안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설학과인 경우에 이제 뭐 커리큘럼이 조금 부실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을 우려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입결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입시는 정보와 판단이 정확하다면 역선택을 과감히 할 줄도 아셔야 돼요. 남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감을 가질 게 확실하다? 그러면 사람 생각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똑같기 때문에 입결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세대 세 번째 입시 변화의 특징인데, 활동 우수형이 원래 1단계에서 문과는 3배수 뽑고요. 그리고 이제 이과는 1단계 서류에서 4배수 뽑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4배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문과든 이과든 1차에서 4배수를 뽑는다. 자, 근데 이게 사실 그 입시를 수치적으로 저는 이제 분석하는 입장이잖아요. 활동 우수는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활동 우수는 면접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망설이는 학생분들 많죠. 근데 이 활동 우수는요, 1차 합격 4배수 안에만 여러분들이 들게 된다면 면접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최종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차 합격이 곧 최종 합격이다. 아니 쌤, 아니 활동 우수 그 면접 변별력 크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자, 제가 그 수치적인 근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활동 우수 전형이 일단 수능 최저 충족률이 75%거든요. 그러면 내가 4배수 안에 들었어. 그러면 25% 날아가니까는 이제 1배수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3배수 남죠? 자, 그리고 면접 불참자가 20%예요. 그러면 2.4배수 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추가 합격률이 여기가 80%가 돌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실질 경쟁률은 1.3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배수가 아니고 1.3배수인 겁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내가 상위 76% 안에만 들면 최종 합격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아니 연세대 갈 정도의 인재이신데 활동 수영 전형 면접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상위 76% 안에 못 들면 승복하셔야 돼요. 이거 안에 못 들면 연세대 못 가는 거 승복하셔야 되고, 아니 대한민국 최고 대학을 갈 건데
경쟁자 풀이 얼마나 뛰어나든 말든 상위 76% 못하십니까? 10명 중에 7.6등인데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본인의 서류 경쟁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좀 잘 면밀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세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고려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선 교과, 학교 추천 전형부터 한번 볼까요? 이 전형은 일반고 고3 친구들에게는 아주 사랑의 전형이에요. 실제로 여기 그 지원자의 99%가 일반고고요. 합격자로 보더라도 99%가 일반고예요. 그리고 고3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N수생과 경쟁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올해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죠. 일반고 고3 현역한테는 정말 개꿀의 전형이죠. 일반고 뽑아주고 N수생 안 들어오고 수능 최저 완화됐다.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여기 고대 교과 수능 최저 완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뭐 작년과 3합7인 거는 똑같지만 탐구가 2과목 평균에서 상위 1과목 반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입결은 어떻게 되죠? 높아지죠. 자, 그래서 작년 수능 최저 충족률이 61%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70% 초반 정도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이거는 물론 혹시나 올해 수능 영어 절대평가죠. 이 절대평가인 영어가 엄청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생각만큼 늘지 않게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요. 자, 또한 잘 아시겠지만 고대 교과 서류 평가가 원래 20%였는데 이제 10% 반영으로 줄어서 내신의 비중이 좀 높아졌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교과 서류 평가라는 것은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어떤 필수 과목이나 권장 과목을 잘 들었는지 위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특이 안 좋다고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여튼 서류 평가의 비중이 줄어든 것도 입결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일반고는 내신 평균 1.4등급 이내 들고 뭐 갑반고나 광자고 같은 경우에는 1.5 안쪽에 들어줘야지 고려대를 고려해봄직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학종 학업 우수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학우도 생각보다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에요. 그 이유 근거 한번 볼까요? 지원자 중에서 73.8%가 일반고고요. 합격자 중에서도 57%가 일반고입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거예요. 타 대학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 여기는 4합8이라는 어마무시한 수능 최저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마무시하냐면 충족률이 38%밖에 안 돼요. 엄청 낮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학업 우수는 이 어마무시한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학업 우수를 보여줄 수 있는 내가 학업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생기부 내용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특에서는 내가 이제 교과 시간 때 배운 지식을 그 진로 관련 탐구 때 막 적용하고 활용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원학과 관련된 과목 뭐 예를 들어 공대면은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관련 교과목의 성적이 좋아야지만 합격을 좀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종 계열적 합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 전형은 확실히 특목고 위주로 지원하고 특목고 위주로 합격하는 전형이 명백합니다. 자, 그 근거로 합격자 중에서요. 인문계열 합격자 중에서는 19%만 일반고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중에서는 합격자 중에 11%만 일반고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사실 이 19%, 11% 일반고 얘네들 중에서도 사실은 갑반고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평범한 일반고 입장에서 합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맞기는 맞아요. 뭐 근데 솔직히 학추랑 학우에서 고려대는 일반고 배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궤적에서는 특목자사고끼리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싸워서 그냥 걔네끼리 싸우고 걔네끼리 뽑히는 거 뭐 크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리고 고대 궤적 올해 면접 반영의 비율이 50%에서 40%로 변경이 됐는데 뭐 그렇게 체감할 만큼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면접의 실질 반영률이 여전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면접 날짜도 좀 변경됐더라고요. 원래는 인문계열은 수능 5일 전에 봤거든요. 재시무 면접을.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능 4일 전에 봤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수능 12일 전에 보고,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능 11일 전에 봐서 그 수능 직전에 재시무 면접을 본다는 그런 어떤 압박이나 부담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일반고는 내신 등급 1.5등급 이내 되시면 지원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갑반고는 1.8등급 안에는 들어야지 지원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생기부 엄청 좋아야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평범한 일반고는 합격 가능성 매우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그 상황이 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평범한 일반고에서도 생기부가 좋으면요 1차에서 1.7등급까지도 많이 합격해요. 근데 이게 그 수능 직전 재시문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목자 사고는 막 학교 차원에서 엄청 준비해 주는데 일반고는 못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못 봐서 2차를 탈락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생기부는 당연하고 면접도 자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1.7등급 안에 드는 그런 평범한 일반고라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학추랑 하구는 같이 못 지원하거든요. 근데 학추랑 궤적 혹은 특히 학우랑 궤적은 둘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내가 학우를 준비하고 있어. 근데 이 458이라는 수능 최저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수능 최저 못 맞추면 어떡하지에 대한 어떤 그 보험 느낌으로 계열적 합 같이 지원하거든요. 저는 그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좀 당부드립니다. 왜냐면 그거 학우랑 궤적을 둘 다 준비해야 되면요. 궤적이 수능 전면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직전에 재시문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애초에 수능 자신감 없기 때문에 지금 보험 삼아서 궤적 넣는 거잖아요.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확률적으로 치면 93%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학우를 내가 넣겠다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수능 최저 맞추셔야 되고 오히려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게 확실하다 그러면 사합 8이나 뭐 사합 7 정도 나오면은 사실은 정시에서도 뭐 중앙대 한양대 정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굳이 저기 밑에 하향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열적합 한번 넣어보겠다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방향에서 나오는 중복 지원이면은 저는 찬성. 하지만 아까 같은 경우는 반대.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의 입시 변화들을 살펴보고 나에게 유리한 합격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네, 실제로 합격하는 입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대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입시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